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 대표원장 서범신입니다. 오늘은 광대 수술과 턱끝 수술에서 똑같은 나사를 사용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면윤곽 수술에서 나사를 사용하는 부위는 광대랑 턱끝 이 두 부위인데요. 두 부위의 수술이 언뜻 보면 자르고 나사 받고 그래서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해부학적인 거나 고정 위치 같은 게 조금 달라갖고 두 수술에서 나사 사용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대랑 턱끝은 참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수술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차이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끝을 보시면 우리가 힘을 주거나 입술을 올릴 때 호두 같은 주름이 생깁니다. 일명 호두주름인데요. 이 호두주름이 왜 생길까요? 또 광대는 웃을 때 이렇게 힘을 주는데도 왜 호두주름이 생기지 않을까요? 턱끝의 근육 위에는 근육의 움직임을 가릴 만한 지방 같은 조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육하고 피부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피부에서 바로 적나라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광대 근육 위에는 근육의 움직임을 가릴 만한 지방 같은 조직이 풍부하기 때문에 광대 근육이 힘을 주어도 웃거나 힘을 주어도 그 움직임이 피부에 곧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대 근육은 힘을 주어도 호두주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해부학적 차이 때문에 수술 후에 나타나는 약간의 단차나 계단 현상 혹은 박았던 나사들의 이물질 같은 돌출 같은 것들이 광대 수술 후에는 가려지게 되는 거고 턱끝 수술 후에는 근육의 변형이 바로 보이게 돼서 가만히 있어도 바깥쪽으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만들고 또 움직일 때는 이 현상을 좀 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해부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광대 수술과 턱끝 수술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고정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광대 수술에서 고정을 할 때 앞, 뒷부분 이렇게 두 군데 고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술의 숙련도나 의사 손기술만 잘 따라준다면 이렇게나 완벽한 고정이 가능합니다. 몇 개월 후에 뼈가 다 아물고 유합이 잘 되면 결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런데 턱끝 수술의 고정은 주로 가운데 부위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고정을 하려면 이와 같이 고정을 해야겠지만 양쪽 끝단쪽은 고정을 하기 힘들고 또 고정을 하더라도 밖에서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처음엔 고정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리거나 턱끝에 사소한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하는 내부 충격,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불유합이나 골 흡수 혹은 비틀어짐 등의 확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술적 불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부학적 특징과 맞물려서 수술 후에 함몰이나 마녀턱, 2차각, 부분 돌출 혹은 조직이 찝히는 현상 등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두껍게 박아놓은 나사 플레이트 자체가 지금 보시는 이 근육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사가 박혀있는 부위에 근육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바깥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턱끝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턱끝 재수술의 비율이 턱끝 수술 전체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턱끝 재수술이 이런 2차가 골 흡수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저도 물론 광대와 턱끝에 나사를 사용하는 수술을 합니다. 광대는 제가 수술만 잘 한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밀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턱끝의 경우에서는 수술을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뼈가 다 아물 때까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하기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건 턱끝의 나사는 제거하기 전까지는 존재하게 됩니다. 턱끝 절제술의 경우 이와 같이 처음 자른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게 6개월 내에 뼈가 아물게 됩니다. 물론 대칭이 잘 맞도록 잘 자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대칭까지 해결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턱끝의 근육이나 골막의 재배치를 잘해서 턱끝 처짐이 안 생기도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을 감안하고도 무턱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서는 분류와 골흡수 등의 확률 등에 의한 손실보다 턱끝 전진에 의한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사를 사용합니다. 무턱에서도 턱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전진이 되어야 하는지 길어지는 방향으로 전진이 되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전진술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턱끝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사를 사용하고 있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턱끝에서 나사는 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를 사용하는 이득이 클 때 득과 실을 따져서 수술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론은 첫째,
턱끝은 광대에 비해서 뼈의 변형이나 근육의 변형이 잘 반영되는 아주 민감한 부위이고, 둘째, 턱끝의 절골술은 광대의 절골술에 비해서 비교적 불안전한 고정이 되는 수술이므로 나사를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